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초등 임용 합격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먼 곳에서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오신 선생님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쳐줘, 박수.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노하우를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경기도교육청 초등 임용고시 1차 교육과정이랑 논술 합해서 76점으로 합격하였고 추가적으로 2차 시험 보고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는 1차가 한 0.25배수에서 0.3배수로 추정이 되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1차 시험 학습 과정 및 이후 임용고시를 치르실 후배분들께 간단한 팁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제가 딱 자료를 준비해 오진 않아가지고 칠판에 간단하게 적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초등 임용고시 시험 범위입니다. 우선 저희가 교육과정 시험이 1차 시험에는 교육과정 시험이 있고 교직논술 시험이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오늘은 교육과정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작년에 저의 경우에는 1호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과 2 교육과정이 결합된 형태로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1호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5, 6학년만 포함이 되었고 2 교육과정은 1, 2, 3,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 1호 교육과정을 앞으로는 공부하실 필요 없이 2 교육과정으로 1, 2, 3, 4, 5, 6학년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올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유념을 살펴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교육과정 시험은 크게 교육과정 문서 1번 교육과정 문서와 2번 지도서 강론 3번으로 교육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인풋입니다. 인풋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임용시험이라고 하면 이제 암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등 임용고시는 첫 번째로 암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암기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 임용고시 자체의 내용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신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암기량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분들께서는 다양한 임용고시 강의를 택하시고 그에 따른 커리큘럼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하시는데요. 이에 따라 저의 1차 공부 방법과 그리고 위재권 선생님 강의를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교육과정 문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 2022 교육과정을 학습하시게 될 텐데요. 각 교과별로 교육과정의 개요, 그리고 내용체계표, 성취기준, 그리고 성취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학습해야 하는 문서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 4학년군이 1호 개정교육과정에서 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었듯이 오랫동안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6학년군이 1호 교육과정에서 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육과정 문서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근데 이 문서 딱딱하다고 해서 너무 소홀하게 학습하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학습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교육과정 문서에 대해서 꼼꼼하게 학습하신다면 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출제되는 문제의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만 한다면은 확실하게 점수를 얻어가실 수 있으므로 꼭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이 굉장히 많고 서술이 딱딱하기 때문에 전체를 전부 다 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집어주시는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시고 암기하셔야 하고요. 맥락 없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나 청킹을 따서 암기를 하는데요. 노래나 청킹을 이용하시면 암기 시간과 장기 기억 유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래와 청킹을 이용해서 외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위재건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포인트 위주로 암기하였고 전체 문서를 사사치 살펴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암기 범위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전 과목 빠짐없이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시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도 꼼꼼하게 학습해 나가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강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으실 부분이 강론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지도서 내용을 전부 다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암기에 대한 부담이 크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마인드셋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무언가를 암기할 때 이걸 외워야지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은 오랜 시간 암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뭔가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본다거나 그리고 교양서적을 볼 때 뭔가 상식처럼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런 거는 잘 까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상식을 배운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부담이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초등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외워지겠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암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살펴보자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외울 수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집어주시는 내용을 먼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지를 넓힌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씩 더 나의 지식을 넓혀간다는 생각으로 마인드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먼저 주제별로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교과별 연계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에 외운다는 강박관념을 벗어나시고 가볍게 여러 번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5, 6학년 지도서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다른 강의와 다르게 위전 선생님께서는 5, 6학년 이 개정 교육과정 또한 깊게 다뤄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안 보고 가는 내용이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극복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포인트들을 위주로 학습하시고 많은 점수를 강론에서 따가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육론입니다. 자, 아까는 교육과정 문서 그리고 지도서 강론인데 또 교육론이라는 게 또 있죠. 교육론은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학자랑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학자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이론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이게 무슨 얘기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여러 번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은 어떠한 순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거를 정해 놓은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처음엔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따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짚어주시는 부분 위주로 암기하시고 이것 또한 강론처럼 범위를 넓혀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두 문서나 지도서 강론과 다르게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 과목에서는 강론과 함께 모형과 강론을 함께 이해해야 하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얕은 학습
다른 부분과 다르게 얕은 학습보다는 내용을 깊게 이해하고 강론과 연계해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은 내용을 구조화해서 빠르게 내용을 떠올리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마인드노드 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제가 인풋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인풋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기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암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초등 임용고시는 서술형이랑 단답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아시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암기한 내용을 올바르게 적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 임용에서는 아웃풋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답을 서술형으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적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뭔가 외운 것도 없는데 답을 쓰려고 하니까 막막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아웃풋을 시작하는 걸 권장드리냐면 그냥 처음부터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더라도 인풋한 내용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답안과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암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쓰지 못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정답과는 거리가 있는 답안을 쓰시기도 할 거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보다는 인풋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 유혹에 다가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인풋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풋에만 집중하면은 결국에는 시험 전까지 외우다만 들어가는 결과를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과 인풋의 밸런스를 적절히 하시면서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아무리 많이 외우더라도 내가 답안의 키워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연습이 중요함을 항상 학습하시는 와중에 마음속에 담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위재원 선생님 강의에서 아웃풋 연습 부분에서 가장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족보뽀개기 강의입니다. 위재원 선생님의 족보뽀개기 강의는 각 주제별로 개념을 정리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제시해 줍니다. 저희가 시험 준비 중후반 시기에는 문제가 부족해짐에 따라서 내가 바르게 암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지는데요. 위재원 선생님께서는 초등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유아, 중등 기출문제를 변형해 주셔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족보뽀개기 강의를 통해서 경향성이 낮은 초등 임용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안에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어야 하는지 꼼꼼한 설명을 통해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N수생분들 중에서는 1차 가치점에 비해서 내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재수를 한 입장으로서 그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자신의 답안에 키워드를 정확히 녹여내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족보뽀개기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살펴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하시어 작년의 실수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답안을 비벼쓰는 연습 그리고 당황스러운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족보뽀개기 강의에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재원 선생님의 모의고사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8, 9월쯤에 이제 인풋을 어느 정도 하셨을 때 주변에서 슬슬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하면서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연습을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때 위재원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반드시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모의고사에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부터 유초등 그리고 중등 기출 변형을 통한 여러 소재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1차 시험장에 들어가 보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초등 임용시험에는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내용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당황스러운 문제여도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써내는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벼쓰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 환경과 비슷하게 놓으시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부족했던 이해를 보완하시고 답안을 깔끔하고 명료하게 쓰시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험에서 저도 선생님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선생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시는 문제 부분들이 출제된 것을 보고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체육 교과에서 기본 움직임이나 국어에서 기초 문식성, 그리고 수학에서 수화 연산 파트 부분에서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던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제가 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글을 바탕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항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가 인풋과 아웃풋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 임용시험은 긴 시간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충분히 급하시고 빠르게 모든 것을 외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음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에 너무 달리셔서 후반부에 지치지 마시고 꾸준하고 마음 편하게 끝까지 완주하신다는 마인드로 학습을 이어나가신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교직에 대한 여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합격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